팩트만 말씀드리면 뭐 경로하거나 불쾌감을 표시하거나 그러지는 그러지는 않았다. 않았다. 계산기를 한번 잘 두들겨 볼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파는 게 이익일까 아닐까? 단언컨대 지금 파는 게 이익입니다. 뭐 선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일이 많아요. 안 나올 생각은 없으시죠?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 아, 이사는 가셨어요? 아직 이사는 못 갔어요. 아, 그래요. 지분 구해놨는데. 아, 지분 구하셨습니다. 그 설 연휴 동안 국민 여러분들은 푹 쉬시고 네. 저희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계양 시민분들께 한 말씀 하실까요? 끝으로. 감사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저희가 청와대 김남준 대변인님 모시고 일단 뭐 당내 이야기보다는 아무래도 청와대에 네. 있었던 여러 일들에 대해서 좀 여쭤볼 게 좀 있습니다. 특히나 장동혁 대표 노쇼 사건 관련해서도 좀 최근 이슈라 좀 여쭤보도록 하고 그 뒤에 또 선거 이야기도 한번 여쭤봐야 될 텐데 우리 김남준 대변인님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남준 대변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최윤경 기자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김남준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과 매우 깊은 인연이 있으신 거죠?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벌써. 네. 그래서 언제부터시죠? 정확하지는 않은데 2005년이나 6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20 년? 되네요. 그때 성남에서 지역 기자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음. 기자대 취재원으로 당시에는 지역에서 인권 변호사 활동하고 네. 시민사회 운동 하던 이재명 변호사였었죠. 아, 시장도 전에. 예, 그 이재명 변호사 때 이변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 기자대 취재원으로 만났어요. 그때 이제 만나셨는데 네. 너무 그때 뭐 반해서 이렇게 같이 합류하신 거예요? 그때 만났을 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에 입문하려고 하는 네. 정치 지망생 혹은 초년생 정도였어서 어떻게든 방송에 자기 이름 한번 나가보려고 뉴스에 이름 한 줄 올려보려고 아, 지금 진짜 출세하셨네요. 지금 트위터 하나 올리면 우리가 그래서 이제 기자분들 많이 만나고 그랬을 때 아. 저도 네. 이제 그런 기자 중에 한 명이었죠. 아, 그래요? 네. 그때 모습 여전히 뭐 기억이 나시는 장면들이 많이 좀 있겠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언제부터 시작을 했지?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지를 이렇게 짚어보니까 꽤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정확히 같이 일하신 게 몇 년부터예요? 저는 근데 2014년, 2010년도에 처음 당선이 되셨고요. 아. 2014년도에 재선한 이후에 제가 성남시 대변인으로 아.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취재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김남준 대변인은 대변인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대통령의 지인이 성남시장부터 뭐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경기도지사하고 했는데 항상 김남준한테 전화하면 된다. 이제 우리 이 생각 갖고 있었거든요. 진짜 오래된 인연이고 그리고 가장 힘들 때도 멀리 안 나가는 항상 옆에 붙어서 같이 두들겨 맞는 이제 그런 분이죠. 또 어떻게 이렇게 오래 가시지? 보통 이게 뭐 몇 년 하다 보면 또 정치인들과 함께 이렇게 오래 일하는 경우가 저는 이제 잘 몰라서 그런데 많아요? 참을성이 굉장히 있고 김남준 대변인이 아, 참을성이 네. 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뭐 어쨌든 오래 했더라고요. 네. 자, 하여튼 뭐 이재명 대통령 굉장히 이제 오랜 인연 적어도 한 20년 정도는 알고 지내시고 그중에 한 10년 이상은 같이 이제 일을 하신 거고. 네, 맞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입으로서 지금 이제 한마디만 이재명 대통령이 해도 그냥 이게 무슨 뜻으로 어떤 맥락으로 얘기하신 건지 다 아시겠군요.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뭐 아직 그렇게 완벽하다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지내온 시간들이 많으니까 이런 맥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구나라고 유추되는 것들은 아무래도 그런 시간이 주는 도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강유정 대변인이 이제 대통령실 대변인이었고, 네. 예, 그랬다 이제 이번에 공동 대변인 되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 이유는 대통령이 그렇게 결정한 이유는 뭐예요? 저도 들어가 봐서 이제 대변인 업무를 하면서 느낀 건데 대변인 혼자서 못 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변인이라고 하는 게 대통령의 입을 대신해서 말을 해주는 사람인데 대통령께서 워낙 일을 많이 하세요. 밤낮 없이 많이 하셔서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일할 게 너무 많습니다.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옛날에는 국무회의나 대수보 같은 것들이 비공개였잖아요. 네. 그럼 끝나고 메시지를 정리하는 이제 이런 업무들이 있는데 지금은 다 공개하니까 오히려 대변인은 조금 그런 측면에서는 일이 줄어든 건 아니에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제 다 공개가 되어 있고 네. 정보의 양이 많은데 네. 그 사이사이의 맥락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대목들은 따로 챙길 필요는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국정 운영을 해나가려고 한다를 네네.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엉뚱한 부분에 주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뭐 대변인 아래 또 누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아, 그럴 그럼요. 수는 있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두 명이 대변인인 경우가 또 흔치 않다 이런 얘기를 네, 또 흔치는 않은 경우가 네. 있습니다만 근데 흔치 지금 않게 일을 많이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기 때문에 아. 두 명은 필요하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일부터 한번 여쭤보면 네. 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네. 원래 이제 점심 같이 먹으러 했다가 캔슬 놓은 거죠. 노쇼 했잖아요. 네. 그거는 예. 이걸 제안하실 때 네. 대통령의 이제 생각은 뭐였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이 자리를 만드신 거예요? 대통령이 저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진영 구분 없이 모두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든 야든 만나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다 이런 취지로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고 또 흔쾌히 또 나와주신다고 하셔서 이번에 특별히 더 들을 얘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여야의 이야기 같이 듣겠다 요 취지예요. 설을 앞두고 좀 많은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는 있는 시점이긴 하죠. 근데 통보는 어떻게 왔나요? 장동혁 대표가 저 네. 못 가요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저희는 보도를 보고 제일 처음 확인을 했고 이후에 또 연락이 오기는 했습니다. 먼저 보도로 터뜨렸어요. 네. 오늘 안 간다. 그러니까 워낙 그 너무 무매너 아니에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아 진짜로 그 보도 보고 하셨어요? 같은 시간 내에 그쵸. 이루어진 네. 일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저희 아침마다 이제 회의를 하는데 네. 회의를 하는 중간에 최고위원들과 상의를 하겠다 재검토라는 뉴스를 보고 아 이건 무슨 일이지? 라고 하면서 저희가 이제 회의를 하고 있었고 끝나고 나서 이제 못 오겠다고 1시간 전에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아마 이제 저 먼저 얘기를 하셨을 겁니다. 네네네네. 자 그래서 이제 노쇼가 되면 이제 세 분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안 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또 여당 대표랑은 또 같이 이야기하실 법도 한데 그것도 이제 취소가 좀 됐습니다. 뭐 여당 대표님이랑은 뭐 얘기할 수 있는 기회는 더 많이 있으니까요. 굳이 오늘은 여야를 만나서 음. 이야기를 좀 들어보자라고 하는 자리를 마련을 했었는데 네. 이렇게 된 상황에서 진행을 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봤어요. 또 만약에 두 분이 이렇게 만나는 모습이 그려지면 더 안 나온 것들이 도드라지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많이 듣고 통합, 협치 이런 의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런 것들을 결국은 하지 못하게 된 거죠. 만약에 만나시면 그 야당에 뭔가를 좀 요청하실 건 있으셨어요? 요청보다는 저희는 정말로 듣고 싶었습니다. 아. 여러 이야기들을. 네. 부탁하고 싶었던 거는 지금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 여전히 어렵다. 왜냐하면 지표들은 좀 좋아지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장에 나가 보면 아직도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어떤 이야기들을 듣고 계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를 여야 모두에게 여쭤보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들으려고는 하셨겠, 당연히 이제 들으려고 하신 거지만 무슨 얘기 하겠거니라는 거 정도는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아예 백지 상태예요? 무슨 얘기를 하든 우리는 잘 귀담아 듣겠다. 어떻게 잘 경청하느냐가 저희의 과제였었죠. 그래요. 근데 이제 대통령하고 정청래 대표가 한번 만나는 그림은 필요하지 않나요? 지금 시점에 장동혁 대표는 이제 당분간 만날 일 없을 것 같고 이렇게 바람 맞췄으니까. 글쎄요. 이제 그 질문의 전제는 네. 청와대와 그다음에 여당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으니 네. 좋은 그림을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이제 바깥에서 보는 것보다 잘 소통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지난번 만났을 때 그 반명이세요? 이거 그냥 그거는 기대 농담이죠. 장면으로 남았는데 그 이후에 펼쳐진 일들이 네. 조금 어려웠잖아요, 사실.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어제 기대했던 장면은 세 분이 같이 활짝 웃으면서 그 밥도 먹고 서로 조금 이제 뼈 있는 이야기도 하고 이런 걸 맞습니다. 기대했는데 이제 네. 안 된다고 한다면 그래도 정청래 대표랑은 한번 또 조만간 만날 일을 만드시는 게 어떤가. 뭐 충분히 기회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어제는 아니었다. 네. 네. 아니 그 우리 최 기자님의 질문은 물론 어쩌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혹은 뭐 밖에 언론들이 보는 것보다 사람들이 보는 것보다는 별 갈등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인식할 때는 뭐 좀 삐걱거린 것 같은 느낌을 당연히 이제 여러 정황상 보면 느낄 수밖에 없어서 그럼 이제 실제로는 그렇게 삐걱거리지 않더라도
이런 만남을 메시지를 주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 걸 할 필요는 없었나 하는 그런 이제 궁금증이 있습니다. 저희가 안에서 체감하기에는 그 정도의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들, 정부와 여당과의 소통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네. 뭐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2차 특검 추천에 대해서도 별로 그렇게 뭐 그럴 수도 있지 이 정도였어요? 그 부분에서 이제 경로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뭐 경로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원래 이게 경로하는 스타일이 아닌 건가요, 대통령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뭐 프레임을 좀 만드는 것 같은 저는 개인적인 느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그러지 않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네. 불쾌해하지도 않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뭐 감정을 내비치거나 하지는 않으셨어요. 알고. 네. 근데 이제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셨으니까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한 그 특별검사를 임명을 했을 것 같은데 네. 그거에 대한 내부 소통은 있었던 거예요. 왜 이런 사람을 추천했을까? 이 절차라는 게 후보가 추천돼서 국회에서 후보가 추천이 돼서 명단이 청와대로 오면 그때부터 청와대는 이 사람들에 대한 누가 더 적합할까를 가르는 절차를 시작이 됩니다. 네. 그 절차가. 그래서 그 절차에 맞춰서 저희는 판단을 한 거죠. 이제 물론 이제 밖에서 보는 겁니다. 밖에서 볼 때는 사실 굉장히 좀 불쾌했을 것 같은 느낌은 들거든요. 네. 그 어떤 사람을 추천했는지를 보면 뭐 모를 만한 사람도 아니고 네. 그러니 이거는 도대체 무슨 의도로 추천을 했나 정도 생각이 들 법도 한데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해석의 영역으로 남겨두는 게 좋을 것 같고 팩트만 말씀드리면 뭐 경로하거나 아니면 불쾌감을 표시하거나 그러시지는 그러지는 않았다. 않았다. 까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저희 제일 궁금한 건 그러면 그날 토요일 날 MBC에 그 기사를 흘린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 내부에서 그러면 메시지가 이상하게 새고 있다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잘못 이야기를 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뭐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기사가 아주 황당한 기사면 에이 뭐 이런 기사를 다 써라고 생각하겠지만 충분히 그럴만하니까라고 이제 받아들인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왜냐하면 전준철이라는 사람이 또 뭐 이력이 있으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대통령은 어떤 특별한 감정 표현을 하지 않았다는 게 팩트고, 네. 네 그리고 뭐 크게 불쾌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네. 저는 오히려 이 지점들을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대통령이 어떠했다라고 이렇게 전언하는 것에 네. 있어서 좀 신중하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에 이제 언론 보도를 할 때도 네. 그것의 진위 여부를 좀 잘 판단해 주시고 보도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실에서도 대통령실에다가도 검증 책임을 물어야지 왜 여당 지도부에만 이렇게 가혹하게 하느냐는 그런 의견에도 역시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뭐 그런 의견이 국민들께서 그런 의견을 제시하신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국민들이 제기한 건 아니고 이제 근데 뭐 아까 이런 말씀드렸듯이 네. 절차라는 게 사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네. 명단이 넘어오면 그 명단에 대해서 우리가 절차들을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린 걸로 충분히 네. 이해되실 거라고 청와대에서 생각합니다. 두 번이나 반대를 했는데도 여당이 밀어붙였다는 이런 보도도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니다. 말씀드렸던 거에서는 맞지 않는 얘기죠.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최근에 SNS를 통해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부동산 중에서는 다주택자를 이제 먼저 많이 언급을 하시면서 타겟을 한 것 같아요. 일단 집을 팔아라. 두 채, 세 채, 100채 갖고 있는 사람들 일단 팔아라. 시장에 물량을 내놔라. 우리가 퇴로도 만들어주고 앞으로 다 할 거다. 근데 여기서 안 하면 너네 이제 그 뒤로는 되게 힘들어질 거야. 이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다 쓰시는 건가요? 뭐 SNS로 나오는 모든 메시지가 뭐 대통령의 메시지인 거죠. 네. 근데 이제 새벽 1시, 막 새벽 6시 이럴 때 막 쓰시잖아요. 네. 근데 이건 다 이제 본인이 쓴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뭐 본인이 쓰시는 것도 있고 네. 저희가 드리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들여서 올리시는 거예요? 아니면 직접 올리기도 하세요? 사실은 제가 지금 SNS를 관리하고 있지 않아서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고 예. 제가 있었을 때는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드리기도 하고요. 혹은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작성을 하기도 했었고 뭐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막 SNS 올리는 거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또 메시지 자체가 굉장히 좀 부동산에 대해서는 강하게 뭐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만큼의 의지라고 우리가 이해는 해도 맞습니다. 틀리진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계속해서 수시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참모들은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조금만 좀 속도를 조절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저런 것 같습니다. 이제 참모들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했을 때 혹시라도 부작용이 없을까를 이제 우려를 하는 게 이제 참모들의 입장이고 역할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은 본인의 생각과 철학을 얼만큼 분명하게 국민들께 전달을 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빈도라든지 횟수라든지 혹은 내용의 강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SNS를 올리는 거에 장단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대통령의 메시지라고 하면 대통령이 직접 공식 회의라든지 아니면 뭐 기자회견 등등에서 직접 발화해서 이야기를 내놓는 게 하나가 있을 테고 다른 하나는 대변인 등을 통해서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전달을 한다라고 대신 전하는 게 하나가 있을 텐데 네. 그 사이 공간이 사실은 SNS가 메워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캐주얼하면서 조금 더 국민들과 직접 소통을 하고 인터랙티브하게 이야기를 하고 할 수 있는 영역이 이제 SNS의 분명한 장점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10분 이용을 하는 것은 우리가 더 살려야죠. 네. 이거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네. 우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정책이 중요한 정책이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부동산 문제로 트위터가 많아지기 시작했는데 어려운 문제잖아요. 의지만 있다고 또 다 잡을 수 있는 건 아닌데 이 부동산 잡는 전쟁의 전면에 대통령이 혼자 서 있는 느낌이에요. 트위터를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 그러니까 원래 정책이라는 게 부처에서 밀고 가고 당에서도 밀어주면서 대통령이 그 위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이면 더 안전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성공하면 너무 좋지만 혹시라도 잘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모든 그 타격을 대통령이 받게 되는 거 아닌가? 이걸 많이 걱정들 하시는 것 사실 같아요. 참모로서도 같은 그 고민들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쪽에서는 그런 우려들도 저희가 뭐 더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려에 대한 보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한편 아까 말씀드렸듯이 SNS의 장점도 살릴 수 있는 방법 이건 뭐가 있을까도 같이 고민을 해야지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예를 들면 말씀하신 국토부 장관이라든지 네. 이런 사람들이 잘 안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당도 별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다주택 조사를 한 기사가 있었어요. 팔 거냐고 질문했을 때 다 안 팔겠다고 대답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대통령이 이렇게 막 밀어붙이는 와중에 여당에 있는 다주택자들은 물론 성격은 조금 뭐 투기성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안 팔겠다 이런 분위기가 있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럼 좀 대통령이 전면에 혼자 저렇게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 그래서 안 좋지 않을까. 다른 뭐 감정들 다 걷어내고요. 네. 정말 냉철하게 계산기를 한번 잘 두들겨 볼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파는 게 이익일까 아닐까. 단언컨대 지금 파는 게 이익입니다. 집 집 가진 사람들이 잘 네. 계산해봐라. 네. 그 사람들이 뭐 정부 관계자이든 아니면은 뭐 누구이든 간에 네. 지금 다 이제 걷어내고 네. 한번 계산기를 두드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마음 먹고 과거에 정부 발표 믿고 팔았다고 후회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뭐 그런 경험치들이 있으시죠.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네. 예. 그런데 이번만은 다를 거라고 믿기는 그러니까 대통령 말고는 사실은 믿을 게 없긴 해요. 중요한 거는 예. 정부의 의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네. 주변의 이제 환경 이런 두 가지를 놓고 좀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한 의지와 거는 환경. 예, 정부 대통령의 의지는 지금 분명하게 확인이 되고 있는 거고요. 주변의 환경들 가령 예를 들면 이전에는 자본시장 혹은 뭐 투자시장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이런 게 부동산 원툴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뭐 오늘 지금 현재 들어오기 전에 상황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제만 하더라도 코스피가 5,500을 네네. 넘어서기 시작했고 훨씬 더 다변화되고 있고 저희가 표현하는 바로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주변의 변화들도 다 같이 보면서 한번 잘 판단해 주셨으면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고 그리고 주변의 우리 자산 시장의 환경도 크게 변하고 있으니 이번에 잘 말을 기울여서 듣는 게 좋을 것 같다. 잘 계산을 해보셨으면 잘 좋겠습니다. 계산해 네. 청와대 참모들도 지금 다 내놓은 상황이죠. 그거를 저희가 따로 조사를 하진 않아요. 그냥 각자 뭐 알아서 개인 해라. 개인 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뭐 왈가왈부 할 하지는 거는 않는다. 아니라고 그러나 보여지는데 단언컨대 분위기는 파는 것이 분위기는 좋다. 계산해 보니 네.
아우 지금 하는 게 이익이겠네 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건 아, 맞습니다. 그건 그 네. 다음 수순은 다주택자의 이제 보유세도 중과될 거다 이렇게 보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세금으로 이 대처하는 거는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예, 그런 그 단계까지 가지 않기를 바란다 정도가 제가 공식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정부의 의지들을 보면서 한번 잘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사실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여쭤볼 건 아닌데 네. 뭐 서울에 뭐 이른바 좀 비싼 집 하나, 지방에 좀 그렇지 않은 집 하나 이렇게 있으면 열이면 아마 서울 집은 놔두고 지방에 있는 집을 팔겠죠. 그러면 서울의 주요 지역들의 가격은 오히려 더 상승하고 지역의 집값은 오히려 더 하락하는 사실은 원치 않는 결과가 왜냐하면 지금 제일 많이 집값 좀 잡아야 되는 건 서울의 주요 지역일 테니까 그런 역효과가 과거에도 아마 그 똘똘한 채 그 네, 현상이 네. 있었었고 지금도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그렇게 가지는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쉽게 풀 수 없는 과제일 겁니다. 뭐 쉽게 풀 수 있다면 이미 다 됐었겠죠. 그렇지만 정부의 방침이라든지 의지는 이제 분명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선거에 나오시죠? 아, 저 말씀하시는 거죠? 너무 점프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 더 물어보고 하나 싶은 더 게 하나 있었는데. 더 하고 가시죠. 예, 그러면. 그러니까 국회 민생 입법 처리 속도가 느리다고 이제 비서실장도 이야기를 했고 총리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네. 대통령이 답답하면 여러 차례 이것도 토론을 했지 않습니까? 국회 언제 기다릴 거냐고 지금. 네, 네.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국회에서 그럼 빨리 처리해야 되는 좀 대표적인 그 민생 입법이라고 하면 뭐가 있나요? 글쎄요, 뭐 하나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저런 맥락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국무회의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이제 임기 초와 임기 말은 상황이 다르다. 임기 초의 1시간과 임기 말의 1시간은 가치가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빠른 시간 안에 해놓고 성과를 내야 되거든요. 지금 열심히 씨를 뿌려야 나중에 수확할 때 더 많은 결실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속도가 좀 느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특정한 것 하나 두 개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전반적으로 속도를 좀 내달라라는 게 국회에 당부하는 거이기도 하면서 또 저희들과 같은 청와대나 아니면 정부에도 좀 속도를 내달라고 자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참 일하기가 힘듭니다. 아, 잘 거 다 자고 놀 거 다 놀고 언제 일하냐 이런 생각. 대통령이 그렇게 식사를 하고 나면 뛰어 올라가세요? 아, 뛰어 올라가지는 않으시고요. 걸음은 좀 빠르신 편이에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이제 키가 작은 편이잖아요. 네. 이제 같이 다니면 네. 저는 뭐 거의 뭐 경보하듯이 이렇게 다녀야 될 정도. 아. 걸음이 좀 빠르신 편입니다. 야, 근데 오래 같이 계셔서 그런가 약간 외모도 좀 닮아가시는 것 같아. 그래요? 안 그래요? 모르겠는데. 약간 이재명 대통령이 좀 닮아가는 뭐 느낌인데. 시청자분들은 동의 안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은데. 그래요? 나만 그런가? 여튼 네. 그래서 대통령이 굉장히 좀 마음이 좀 급하다. 좀 더 하고 싶은 일들이 많고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국회가 좀 더 입법 속도를 높여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계신 거고. 네. 네. 그렇게 보입니다. 네. 선거 나오시죠? 뭐 선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청와대 대변인 직무를 계속 하고 있고 네. 정말 일이 많아요. 이 설 연휴에도 아마 청와대에서 또 대변인으로서 대응해야 될 일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안 나올 생각은 없으시죠? 그러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 아, 이사는 가셨어요? 저요? 네. 아직 이사는 못 갔어요. 아, 아. 이사를 가야 집은 텐데요. 집은 구해놨는데. 아, 집은 구하셨습니까? 요 정도까지만. 네. 아, 이사를 아직 못 하셨구나. 빨리 전입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래도 개양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지금 직무에 충실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네. 앵무새처럼 아니, 반복할 수밖에.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데 그냥 이사하시는 집이 네네. 예, 그 개양 쪽에 있는 걸로 뭐 그건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그건 또 아니, 다음에 근데 그럼 얘기하세요. 지금 청와대에서 이번 네. 지방선거 혹은 보선에 출마하는 분들이 대략 몇 분 정도 되세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생각보다 것 같아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3월 5일까지가 왜 공직 마감 네. 시간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쯤이면은 상당히 이제 결심을 90일 하셨던 전이면 분들은 다 나와야 되는데. 결심을 하셨던 분들은 이제 나가신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재보궐은 조금 컨디션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도 윤곽이 어느 정도 잡혔다. 지금의 규모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강훈식 실장은 어떻게
그거는 그랬나요? 비서실장님께 한번 여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서실장님도 자기 운명을 모른다고 얘기해서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나가는 게 그 대통령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이제 이렇게 우리 대통령실 친구들이 이제 나가서 열심히 또 당선되고 또 국회도 들어가고 이래야 이제 더 일이 하기 편해요. 아니면 지금 이 중요한 친구들이 빠져나가면 지금 손발이 다 이게 답답하고 좀 그 마음이 더 큽니까?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 않겠습니까? 나가주는 게 고마운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사람 따라서. 이해가 바로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갑자기 요거 아까 김지호 대변인 보고 네. 생각났는데 두 분이 굉장히 오래 같이 일을 그렇죠. 했잖아요. 서로 네. 너무 잘 아는 사이잖아요. 네. 스타일은 완전 다르지만. 뭐 아무튼 알고 지낸 지는 오래됐습니다. 오래됐어요. 근데 그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그 최근에 이제 그 두 합당이 깨지면서 그 자기가 겪은 일에 대해서 손가혁이 부활한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다,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김지호 대변인 대노하고 갔습니다. 네. 어떻게 느끼시나요? 이 정당 간의 관계를 저에게 질문을 주신 것 같아서 네. 제가 지금 청와대 대변인으로서는 당 관련된 답변을 드리기는 적절치 않다.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네. 손가혁이라는 건 어쩌면 조금 아픈 손가락 같은 느낌이 좀 있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네. 굉장히 적극적인 그때 당시에 이제 팬덤이고 또 열심히 지지해 주셨던 분들이 너무 감사한 분들이긴 하죠. 맞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아마 해체라는 걸 선택한 것도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제 음과 영이 다 있는 것 같고요. 네. 뭐 말씀해 주신 것에도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고마운 한편 또 음과 영이 다 있는 거여서 최종적으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본인들이 자체 해산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내부적인 뭐 그런 부분들을 들여다보고 최종적으로 스스로 판단을 하신 것 아닌가 그것이 싶습니다. 내가 지지하는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도움 되겠다는 판단들 아마 그분들이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네. 왜냐면 다 아실 거 아니에요. 20년 같이 계셨으니까. 그리고 네. 그때 많이 힘들었다니까요. 제가 그 시간을 알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손가혁 때문에 대통령이? 힘들었다는 게 아니라 네. 그 당시에도 이제 16년 이제 대통령 경선할 때 후보 경선할 때도 이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들과 이제 문재인 후보의 지지자들, 안희정 후보 지지자들 간에 이제 갈등들이 되게 많이 있었고, 그리고 막 그때도 이제 막 악플 전쟁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고. 하긴 내부의 갈등이 더 쉽지 않았어요. 예리한 경우가 많죠. 그리고 그때는 새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맞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좀 저는 김지호 대변인이 화를 내는 것도 아마 그 감정이 다시 올라와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제 뭐 정치 영역에서 그런 특히나 뭐 경선이 됐든 아니면 뭐 다른 선거가 됐든 뭐 서로 겨루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뭐 그런 과정들로 봐야겠죠. 네. 네. 보살이에요, 보살. 대변인 생활을 너무 오래 하신 네, 것 같다. 맞아요. 그런 거 같죠. 네, 딱 이게 사람이 아니문이다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떤 네. 질문을 해도 부담이 없어요. 아, 어떤 답이 나올지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래 하셨어. 그만둘 때가 됐나 봅니다. 네. 이제 그만두고 선거 나오신다는 얘기로 저희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제 슬슬 또 정치 영역으로 오실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혹시 오늘 좀 억울한 뭐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 말 했었어야 되는데 깜빡했다 이런 거 있으실까요? 뭐 특별히 그렇지는 않고요. 네. 이제 설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여기 진행자 두 분 모두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네. 아직은 지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표는 좋아지고 있지만 네. 아직 체감하는 그런 먹고 사는 문제들은 더 나아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설 연휴 동안 국민 여러분들은 푹 쉬시고 네. 저희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개양 시민분들께 한 말씀 하실까요? 끝으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곧 만나 뵐 텐데요. 네, 뭐. 네. 더 드릴 말씀 드릴 바닥을 기회 뭐 이런 게 닦고 많지 다니시기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전해주셨고요. 오늘 김남준 대변인님과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네. 저희는 연구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는 다른 직함으로 혹시 뵙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